믿기 어렵겠지만 그날 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눈이 흩날리던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 손에는 귤 봉지 하나 그리고 아들에게 쓴 편지 한 장이 전부였어요. 민간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세요. 규정상 안 됩니다. 그 말들이 그날 제 가슴을 수십 번 베었습니다. 그저 내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그들 눈에 귀찮은 민간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때 위병소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요즘엔 민간인도 면회 오네, 별일 다 있네. 그 말, 그 비웃음 아직도 제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저 발끝만 바라보며 떨어지는 눈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죠. 그 민간인이라는 여자의 남편이 바로 이 부대의 3스타, 곧 진급을 앞둔 육군 중장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부대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잠잠하던 군 전화망이 요란하게 울리고 위병소는 비상령이 떨어졌죠. 어제 근무자 전원 집합. 근무일지 제출. 당직 사령관 보고하라. 눈이 내리던 그날의 정문은 다음 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진짜 별은 남편의 어깨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아들을 걱정하며 눈물 삼키던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아들 면회를 왔다는 이유로 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을 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날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찬 바람이 볼을 스치고 하늘엔 잔뜩 먹구름이 끼어 있었어요. 나는 손에 든 귤 봉지를 꼭 쥐고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이곳에 입교한 지도 벌써 1년. 처음엔 하루도 못 버틸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강단 있는 청년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요즘 며칠째 전화가 없었어요. 훈련이 바쁘겠거니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불안했죠. 아무 일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는 위병소 앞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시려웠고 봉지 안에 귤이 서서히 얼어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위병소 창문이 열리더니 군복 차림의 병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민간인 분이세요? 어떤 용무로 오셨습니까? 그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예, 저 제 아들이 여기 생도인데요. 잠깐 면회 가능할까요? 면회요? 지금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잠깐 얼굴만이라도. 민간인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세요. 돌아가라니 그 한마디가 마치 내 존재를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나는 괜히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귤 하나가 터져버려 손바닥이 끈적했죠. 아, 그럼 언제 가능할까요?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공문 확인하세요. 그럼 공문은 어디서? 민간인분,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쾅! 유리창 너머로 내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초라했어요. 하얗게 성근 머리칼, 낡은 코트, 그리고 손에 꼭 쥔 귤 봉지 하나. 나는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야, 누가 또 왔냐? 몰라요. 또 민간인인가 봐요. 요즘엔 민간인도 면회 오네, 별일 다 있네. 그 웃음소리가 어쩐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냥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저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던 죄밖에 없었는데. 그때 정문 앞을 한 고급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운전병이 문을 열자 깔끔한 군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미소 지으며 위병소를 통과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분은 들어가시네요. 그러자 병사가 짧게 대답했죠. 그분은 허가된 분이에요. 일반인과는 달라요.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죠. 내 아들이 훈련받는 이곳에서조차 나는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허가받을 수 있나요? 그건 절차가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창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쾅. 그 소리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나는 그저 아들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며칠 전 통화에서 감기 기운이 있다던 그 아이. 훈련장에서 쓰러지면 어쩌나 그 걱정뿐이었는데 눈발이 더 굵어졌습니다. 코트깃을 올리고 돌아서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요즘엔 민간인도 별걸 다 하네. 그 말에 나는 멈춰섰습니다. 손에 든 귤 봉지가 뚝 하고 찢어지며 귤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귤 껍질이 눈 위에 닿으며 작은 자국을 남겼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귤이 구르는 소리만이 공기 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저 아들이 보고 싶었던 게 죄일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굽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죠. 눈앞에 위병소, 철문, 그리고 차가운 시선들. 그것들이 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기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어요. 아들이 훈련 중이라면 편지만이라도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규정상 안 됩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이었고 나는 그 무표정 속에서 사람의 온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얼굴에 쌓이고 귤 봉지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 감각이 사라졌어요. 그때 정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슬쩍 바라보는 게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잠깐이지만 분명히 보았어요. 내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헬멧 아래로 흘러내린 땀방울이 보였죠. 그 아이는 내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서려 했지만 누군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멈칫하더니 조용히 경례만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 있어.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발밑 눈이 뭉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뒤를 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날 부대 전체의 운명을 바꿀 줄은요. 그저 한 어머니로서 조용히 눈물 삼키며 돌아선 그 길이 다음 날 모든 걸 뒤집을 시작이 될 줄은요.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기도 싫었어요. 그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식탁 의자에 앉아 멍하니 귤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귤은 이미 얼어 있었고 손바닥은 껍질즙으로 끈적였죠.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으니 현관문이 찰칵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육군 군복 위에 걸친 검은 외투, 견장 위에 별 2개가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래? 아직 코트도 안 벗었어?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 갔다 왔지? 응. 그냥 아들 얼굴이라도 볼까 해서. 그래서?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제야 나는 입을 열었어요. 그냥 면회가 안 된다길래. 규정상 안 된다면서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되던데요. 다른 사람? 어떤 장군님 부부가 왔는데 위병소 병사들이 다 격려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는 그냥 돌아가래요. 남편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발끝이 차갑게 식탁 다리를 스쳤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게 말이 돼? 괜찮아요. 그냥 그런 일도 있죠. 규정이라니까요. 규정? 그는 비웃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규정은 인간이 사람답게 대하려고 만든 거야. 사람을 내치는 게 규정이라면 그건 명령이 아니라 폭력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 평소엔 냉철한 군인이지만 가족의 일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내일 아침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아니, 여보. 그러지 말아요. 난 그냥 잊고 싶어요. 잊지 마. 이런 건 잊으면 안 돼. 그는 조용히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참모, 지금 연결 가능하나? 예, 장군님. 내일 첫 시간에 육사 당직 사령관 보고 올려.
위병소 근무자 명단도 함께. 그날 밤 육사 정문 쪽 통신선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때부터 이미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어요.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그저 그냥 한 어머니의 눈물이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요. 이튿날 아침, 육사부대 정문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위병소 병사들이 정렬하고 당직 사령관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휘 통제실 보고를 반복했습니다. 어제 민간인 방문자 있었습니다. 생도 어머니로 추정되며 면회 요청이 거부됐습니다. 누가 거부했지? 당직 부사관입니다. 이유는? 규정상. 규정 얘기하지 마.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중요해. 그 목소리 그날 정문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쓰리스타가 아닌 아직 진급 전에 김 중장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죠. 그와 함께 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어제 그 민간인. 진짜 어제 그분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눈빛들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규정 뒤에 숨은 무책임, 계급 앞에서 사라지는 예의. 그게 이곳의 현실이었습니다. 김 중장은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여기서 한 어머니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지. 죄송합니다, 장군님. 누가 그랬는지 아나? 당직 부사관이. 그렇다면 그 부사관 불러. 잠시 후 한 중사가 불려왔습니다. 그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거수경례를 했죠. 충성. 좋다. 자네가 어제 그 어머니를 돌려보냈나? 예, 규정상. 규정상이라 자네 어머니가 오셨다면 그때도 그랬겠나? 그 한마디에 그 중사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군의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의 말끝엔 단호함이 실려 있었죠.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군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겁고 냉정한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 전체에 공문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위병소, 민간인 응대 매뉴얼 재점검. 인권 교육 즉시 시행. 부대원들은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말했다. 도대체 어떤 민간인이길래 부대가 이 난리야?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간인이라 그렇지 나는 민간인이었지. 하지만 어머니기도 하지. 그날 저녁 부대 안엔 이상할 만큼 정숙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다시 눈이 내렸죠. 하얗고 고요한 눈. 그날 나는 깨달았어요. 이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걸.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권위라는 명분으로 쌓아올린 벽. 그 벽은 나 같은 평범한 어머니를 막았지만 그 벽 너머엔 내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벽 누가 세웠든 오늘은 반드시 무너질 거야. 그날 새벽 육군사관학교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눈은 그칠 기미가 없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부대 전체를 덮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전장교 전원 보고 준비 완료했습니다. 당직 사령관, 위병소 근무자 대기 중입니다. 지휘 통제실 내부는 긴장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 섞인 아침 인사가 오갈 시간, 지금은 모든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는 발자국 소리. 딱딱딱. 군화를 신은 묵직한 걸음이 복도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동으로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그 사람 김중장. 두 개의 별이 박힌 군모, 그리고 서늘한 눈빛.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죠. 어제 있었던 일 다 보고받았다. 짧은 한마디에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 어머니를 내쳤나? 장군님, 제가 당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유는? 규정상 면회 불가라. 규정?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사람이 규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짓했습니다. 위병소 CCTV 돌려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흑백 화면 속 눈발이 흩날리는 정문 앞. 그곳엔 낯익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손에 봉지를 들고 추위에 떨고 있던 여인 바로 나였죠. 저게 누구야? 그 말에 병사들은 침묵했습니다. 대답 안 하나? 장군님, 어제 민간인 방문자였습니다. 민간인? 그의 눈매가 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민간인이 내 아내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자네들 저렇게 사람을 대했나? 죄송합니다, 장군님. 죄송으로 끝날 일인가?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군이라는 게 국민의 아들들이 모인 곳이야. 그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와 다르지 않아.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군복을 입었다고 내가 누구보다 높다고 착각하지 마라. 진짜 군인은 국민 앞에서 머리 숙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날 그 자리에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김 중장은 천천히 돌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부대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 위병소 근무자 전원 재교육. 모든 간부는 군의 기본이 뭔지 다시 배워라. 그는 당직 사령관을 바라보며 명령했습니다. 어제 근무했던 병사들 따로 불러. 직접 이야기하겠다. 잠시 후 젊은 병사 둘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김 중장은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름. 이승현 이병입니다. 자네가 내 아내에게 뭐라 했지? 민간인 출입 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아니요. 면회 불가하다고 그리고 요즘은 민간인도 별일 다 한다고 실언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휘실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듯 했습니다. 김 중장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병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 말 기억해라. 언제 어디서든 사람을 무시한 말은 그 사람보다 자네를 더 작게 만든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탁탁. 규율과 절도가 스며든 그 리듬 속에서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내 아내가 아니었어도 똑같이 행동했겠나? 아닙니다, 장군님. 그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의 말은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참교육이라는 걸. 그날 이후 부대 내엔 전례 없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병사, 민간인 대응 태도 재점검, 인권 예의 공감 교육 즉시 시행, 부대 간부 전원 보고, 당직 사령관은 그날 저녁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시각 부대는 정화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정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번엔 위병소 창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어머니 추우셨죠? 안으로 잠깐 들어오세요. 어제 나를 밀어내던 병사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추위야 이제 익숙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끝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벽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죠. 그때 정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왔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훈련복 차림의 단정한 걸음. 그 아이는 내 앞에서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에 나는 웃었습니다. 왜 내가 사과를 해? 제가 지켜야 할 걸 다른 사람들이 대신 지켰어요. 그의 눈빛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는 이 아이가 진짜 군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추웠지? 응. 그래도 마음은 따뜻했어. 그날 부대는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호통 대신 따뜻한 인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많이 춥습니다. 그 짧은 말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죠.
그날 이후 나는 규정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이 사람을 막는 벽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별은 남편의 어깨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가슴 속, 그리고 그날 눈물 흘리던 내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육사부대 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공기가 바뀌었다고들 했죠. 누구도 대놓고 웃지 않았고 누구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깨닫는 중이었습니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통해 배우는 법이죠. 그날 그들이 보여준 차가운 시선은 이제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 중장은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위병소, 시민 응대태도 전면 점검. 직속 간부는 직접 책임진다. 그 말 한마디에 부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마다 예의와 품격, 국민 앞에 군인이라는 문구가 붙었고 훈련장에서도 새로운 구호가 들렸습니다. 국민을 위한 군인, 예의를 지키는 병사.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정문 앞을 지났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엔 지늘기 고였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창문 너머 병사들은 나를 보면 짧게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얼굴엔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움, 미안함, 그리고 존중. 한 병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네. 이거 생도 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그는 두 손으로 내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다르잖아요. 병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예, 오늘은 다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그제서야 마음에서 사라졌어요. 그 대신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자리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중장은 부대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안엔 묘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강해지는 건 장비나 무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군은 강해지는 거다. 그 믿음은 예의에서 시작된다. 그의 말에 장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젊은 대위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저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그 어머니를 그저 민간인으로 봤을지도 모릅니다. 김 중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자네는 이미 달라진 거야. 그날 이후 부대의 문화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병사들이 서로에게 인사했고 위병소에서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먼저 좋은 하루 되세요. 라 인사했죠. 작은 변화였지만 그 파장은 컸습니다. 언론도 그 소식을 알아챘습니다. 육사 위병소 인권 매뉴얼 새로 제정. 국민을 위한 군대 변화의 시작. 기사는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군인 정신. 그 어머니 진짜 용기 있으시다. 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용기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싸워준 그 사람의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나를 지켜줬어요. 그의 군복이 그날따라 유난히 빛나 보였죠. 여보. 응?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필요했어.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부대 위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죠. 노을빛이 철문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그 철문이 더 이상 차가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위병소 병사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저희끼리 작게라도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들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귤이었어요. 내가 들고 왔던 것과 똑같은 귤. 이거 어제 드셨던 거랑 같은 거래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귤이란 게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작은 과일이 사람 마음을 녹일 줄은 몰랐어요. 그때 병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눈밭에서 귤 줍던 모습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에게 큰 교훈이 됐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거면 됐어요. 그날 나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복수보다 더 강한 건 깨달음이라는 걸. 사람을 바꾸는 건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죠. 그날 저녁 부대 내에서 작게 열린 간담회. 주제는 존중과 군인의 품격. 그 자리에서 김 중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은 어깨 위에 달린 게 아니다. 별은 국민의 마음속에 비친 신뢰다. 그걸 잃으면 군복은 그냥 천조각에 불과하다. 그 말에 장교들과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하게 됐어요. 세상은 차가워 보여도 결국 따뜻함으로 돌아간다는 걸. 그날의 눈이 그렇게 사납게 내렸던 건 아마 우리 마음속에 묻혀있던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였겠죠. 며칠 뒤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께. 그날 엄마가 위병소 앞에서 서 있던 모습이 아직도 떠올라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진짜 군인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든 다시는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참된 존경이란 무릎 꿇어 얻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통해 배우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걸 가르쳐 준 건 별 3개가 아니라 내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혁명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그저 한 어머니의 작은 발걸음이 남긴 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 중장은 진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별 2개 위에 3번째 별이 새겨졌죠. 신문 기사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짧은 한 줄이 실렸습니다. 국민 존중 교육 강화, 새로운 군 문화의 주도자. 나는 조용히 그 기사를 접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식탁 위에 그 종이를 올려두었죠. 그는 눈을 내리깔며 웃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내 덕은 무슨. 난 그냥 귤 봉지 들고 갔다가 울고만 왔는데. 그 눈물이 사람을 바꿨잖아.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흘린 건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이 누군가에겐 거울이 되었던 거죠. 그날 오후 부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임 장군 취임식이었죠. 나는 조용히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김 중장은 짧게 연설했습니다. 저는 오늘 별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별은 제 어깨에 달린 게 아닙니다. 진짜 별은 어머니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죠. 그는 내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이 우리 군을 바꿨습니다. 그 눈물은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별빛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군악대의 북소리보다도 힘찼고 눈물보다 따뜻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몇몇 병사들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그날 이후 저희도 달라졌습니다. 국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군복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 말에 병사 하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군복의 무게를 정하죠. 나는 웃었습니다. 그 대답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들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 어머니께.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군복을 입는다는 건 힘을 가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가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별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 그걸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죠. 이제는 아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고 위병소 앞 나무엔 새순이 돋았습니다. 나는 다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 길은 낯설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 병사들이 내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나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들 건강하게 지내요. 그들의 표정엔 따뜻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부대가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뀐 거라는 걸. 규정이 아니라 마음이 변한 거죠. 그날 저녁 나는 귤을 까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군인으로 살았지만 이젠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아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전투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걸 해냈네요. 아니, 당신이 해냈어. 그는 귤 한 조각을 내게 건넸습니다. 귤의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이 내리던 그날의 차가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추울 때 진짜 따뜻함을 배웁니다. 그날의 눈, 그날의 말, 그리고 그날의 침묵. 모든 게 나를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켰죠. 몇 달 뒤 TV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국민인권예의 교육 정례화. 모든 병사 입소 첫날 국민 앞에 예의 서약. 뉴스 화면 속 젊은 병사들이 정문 앞에서 경례했습니다. 국민께 충성. 그들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울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다시 그날처럼 눈물이 흐르지 않겠구나. 우린 모두 어딘가에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 기다림이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서럽지만 그 속엔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는 한 세상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날 위병소 앞에서 얼어붙은 내 손끝을 이제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손끝이 만든 따뜻한 바람은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을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새벽마다 정문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말합니다. 이곳은 내 별이 시작된 자리야. 나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당신의 별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번졌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갑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깨 위에 달린 별, 또 하나는 마음속에서 빛나는 별.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건 언제나 후자였습니다.